혈당 관리를 위해 열심히 물 마시는 습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매일 물 마시는 사소한 습관들이 알고 보면 여러분의 혈당을 교란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엔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만들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충격적인 사실은 제가 만난 당뇨 환자분들 중 90%가 물을 잘못 마시고 있다는 겁니다. 당뇨 환자분들 대부분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원칙적으로 알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마셔야 하는지 모르고 건강을 망치고 계셨어요. 시니어 건강 전문가 저 김호영 박사가 오늘 말씀드릴 건 딱 3가지입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물 습관 3가지. 이 중에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하고 계신다면 오늘 당장 지금 이 순간부터 멈추셔야 합니다. 이 습관들은 여러분의 혈당을 교란시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결국엔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물을 마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 김호영 박사가 댓글 달아드리겠습니다. 당뇨는 습관병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합병증을 불러오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최악의 습관 3가지 중 내가 무심하게 하고 있는 습관은 없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응원 보내주세요. 앞으로 도움되는 건강정보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최악의 물 습관 첫 번째입니다. 바로 식사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게 뭡니까? 물 1컵, 2컵 쭉쭉 드시죠? 점심 먹기 전에도 저녁 먹기 전에도 건강을 위해서 물부터 드십니다. TV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하고 인터넷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큰 오해가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중요한 건 많이 마시는 게 아닙니다. 제대로 마시는 겁니다. 식사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배가 불러옵니다. 그럼 밥을 제대로 못 드십니다. 에이 배불러 조금만 먹어야지 하는 생각.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당뇨 환자분들 식사를 거르거나 적게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혈당이 뚝 떨어집니다. 저혈당이 옵니다. 처음엔 어지럽고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립니다. 아, 당 떨어지나 하고 사탕 하나 드시면 괜찮아지죠? 그런데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이 혼란스러워집니다. 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혈관벽이 상처를 입습니다. 심하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질 수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 뇌에 산소가 안 가고 골든타임을 놓치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제가 직접 만난 60대 후반 김나영 할머님은 매일 아침 물 3컵을 드셨습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런데 물만 마시고 밥은 반 공기도 못 드셨습니다. 나이 들면 원래 밥맛이 없어 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장 보러 가시다가 마트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 분들이 빨리 발견해서 큰일은 면했지만 만약 집에 혼자 계셨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 환자는 일반인과 다릅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이 제대로 안 나오거나 나와도 제대로 작동을 안 합니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어렵습니다. 여기에 식사를 제대로 안 하면 우리 몸에 에너지가 안 들어옵니다. 그럼 간에 저장된 당을 꺼내 쓰는데 당뇨 환자는 이것도 잘 안 됩니다. 결국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이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갈증, 나기 전에 마십니다. 목이 마르다는 건 이미 몸이 탈수 상태라는 신호입니다. 그 전에 미리미리 마셔야 합니다. 둘째, 조금씩 자주 마십니다.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마시고 3모금씩 천천히 드십시오. 1시간에 반 컵.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셋째 되도록 식후에 마십니다. 식사 전이 아니라 식사 후 30분에서 2시간 뒤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물은 미지근하게 드십시오. 너무 차가운 물은 소화를 방해하고 뜨거운 물은 식도에 부담을 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드리는 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양치하시고 나서 물 1컵 드십시오. 미지근하게요. 그리고 30분 뒤에 아침 식사하십시오. 식사 중간에는 물을 안 드셔도 됩니다. 식사 끝나고 휴식한 뒤에 또 1컵 드시고요. 이렇게 하루에 6번에서 8번 정도 한 번에 1컵씩 나눠 드시면 됩니다. 억지로 많이 마실 필요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식사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저혈당 위험이 높아집니다. 갈증 나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되도록 식후에 드십시오. 이것만 지켜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두 번째 습관이 더 심각합니다. 물 대신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 물이 비려서 녹차 마셔요. 아메리카노는 괜찮잖아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습관입니다. 바로 물 대신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맹물 그냥 마시기 비리지 않으십니까? 물은 맛이 없어서 목으로 안 넘어가서. 그래서 둥글레차 끓여 드시고 옥수수 수염차 드시고 보리차 드시고 녹차, 홍차, 아메리카노 이렇게 드시죠? 저도 압니다. 환자분들이 그러세요. 물 대신 차 마시면 되잖아요. 차도 물이잖아요. 아닙니다. 차는 물이 아닙니다. 특히 당뇨 환자분들이 즐겨 드시는 게 있습니다. 둥글레차, 결명자차, 녹차.
아메리카노 혈당에 좋다더라. 다이어트에 좋다더라 해서 우유처럼 드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녹차 한 잔 점심 먹고 아메리카노 한 잔, 저녁에 결명자차 한 잔, 하루에 물은 한 컵도 안 드시고 차만 대여섯 잔 드십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일까요? 바로 카페인 때문입니다. 차와 커피에는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녹차에도 있고 홍차에도 있고 커피는 말할 것도 없죠. 심지어 둥글레차나 보리차에도 약간씩 들어있습니다. 카페인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뇨작용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소변을 자꾸 보게 만듭니다. 여러분, 차 한 잔 드시면 화장실 자주 가시죠? 그게 바로 이뇨작용입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차 한 잔 마시면 그 양보다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차 200ml 마셨는데 소변으로 300ml가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점점 만성 탈수 상태가 됩니다. 아니, 나는 하루에 차를 6잔이나 마시는데 탈수라고요. 네, 맞습니다. 마시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으니까 탈수입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이 어떻게 될까요? 끈적끈적해집니다. 물이 부족하니까 혈액 농도가 진해지는 겁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혈관을 흐르는 속도가 느려지고 혈관벽에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혈전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전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뇌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 다리로 가는 혈관이 막히면 당뇨발, 결국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서 쓰러지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혈당 조절입니다. 혈액이 끈적해지면 인슐린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췌장에서 인슐린을 열심히 만들어도 혈액이 끈적끈적하니까 세포까지 전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혈당이 계속 올라갑니다. 약을 먹어도 인슐린을 맞아도 소용없습니다. 혈당 조절 실패입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 이마경 할아버지. 물은 비리다고 안 드시고 아메리카노만 하루에 4잔씩 드셨어요. 장 안 들어간 아메리카노는 괜찮다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런데 혈당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약도 늘리고 인슐린도 맞는데 안 떨어져요. 알고 보니 만성 탈수 상태였습니다. 혈액 검사를 해보니 혈액 정도가 정상보다 1.5배나 높았어요. 제가 커피 끊고 물 드시라고 했더니 2주 만에 혈당이 30이나 떨어졌습니다. 약도 안 바꿨는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당뇨 환자는 원래도 혈액순환이 안 좋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관이 손상되고 혈액이 끈적해지기 쉽습니다. 여기에 탈수까지 더해지면 혈액 정도가 더 높아지고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까지 제대로 안 갑니다. 특히 손끝, 발끝 같은 말단 부위는 더 심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손발이 저리고 시리고 감각이 둔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차와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십시오.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즐기시되 물 대신이 아니라 물 외에 드시는 겁니다. 아침에 녹차 한 잔 드셨으면 나머지는 물로 드십시오. 둘째, 카페인 없는 차를 선택하십시오. 보리차, 옥수수 수염차는 카페인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차는 물 대신 드셔도 괜찮습니다. 반 진하게 우리지 마시고 연하게 드십시오. 셋째, 차나 커피 한 잔 드셨으면 물 한 잔 더 드십시오.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간 수분을 보충하는 겁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드셨으면 물 한 잔 더. 이렇게만 하셔도 탈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침에 녹차 한 잔 드시고 싶으시면 드세요. 단 그 전에 물 한 잔 먼저 드시고 녹차 드신 후에도 물 한 잔 더 드세요. 이렇게 하면 총 물 섭취량이 늘어나고 카페인 영향도 줄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참으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차와 커피가 물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2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전 물 벌컥벌컥 마시기, 물 대신 차와 커피 마시기, 이 2가지만 고쳐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습관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3번째 습관, 제로 음료와 이온 음료를 맹신하는 습관입니다. 방 제로니까 괜찮겠지? 운동 후에 이온 음료 마시면 좋다면 절대 아닙니다. 이 습관이야말로 여러분의 혈당을 가장 크게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차와 커피는 물이 아닙니다. 카페인 이뇨작용으로 오히려 탈수를 만들고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차와 커피는 하루 한두 잔으로 제한하고 나머지는 맹물로 드십시오. 3번째 습관,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3번째 습관입니다. 이게 제일 심각합니다. 바로 제로 음료와 이온 음료를 맹신하는 습관입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나서 이온 음료 드시죠? 땀 흘렸으니까 이온 음료로 보충해야지.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도 드시죠. 당 제로니까 당뇨 환자한테 괜찮겠지?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링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로 음료부터 보겠습니다. 제로 콜라, 제로 사이다, 제로, 펩시 칼로리, 제로 당, 제로라고 크게 써 있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생각하십니다. 당이 없으니까. 나는 이거 마셔도 되겠네? 틀렸습니다. 제로 음료에 당분은 없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아스파탐, 수크랄로스, 스테비아 이런 것들이죠. 이게 뭐가 문제냐고요? 인공 감미료는 설탕보다 수백 배 더 답니다. 설탕은 단맛이 100이라면 인공 감미료는 2만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달다는 겁니다. 이렇게 단 걸 자꾸 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단맛 중독이 됩니다. 혀가 단맛에 길들여집니다. 그럼 보통 음식은 맛이 없어집니다. 과일도 싱겁고 밥도 맛없고 오직 단 것만 찾게 됩니다. 그래서 또 제로 음료를 마시고 단 음식을 찾고 악순환입니다. 결국 식습관이 완전히 망가집니다. 더 심각한 건 이겁니다. 제로 음료? 정말 완벽한 제로일까요? 아닙니다. 법적으로 100ml당 5칼로리 미만이면 0칼로리라고 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500ml 한 병에는 최대 25칼로리까지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에이, 25칼로리면 얼마 안 되잖아요. 하루에 한 병만 드신다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로 음료 하루에 한 병만 드십니까? 2병, 3병 드시죠? 물처럼요. 그럼 75칼로리입니다. 설탕 3스푼이나 되는 양입니다. 이게 제로입니까? 이제 이온 음료를 보겠습니다. 포카리 스웨트, 게토레이, 파워에이드 전해질 보충, 빠른 흡수 운동 후 최고! 이렇게 광고합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운동하고 나서 드십니다. 땀 흘렸으니까 이온 음료로 보충해야지. 그런데 이온 음료 한 병에 당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십니까? 500ml 한 병 기준으로 포카리 스웨트에는 설탕 8스푼, 게토레이에는 설탕 7스푼이 들어있습니다. 설탕 8스푼입니다. 콜라보다 많습니다. 당뇨 환자가 이걸 건강하다고 마시고 계신 겁니다. 제가 만난 환자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 최 씨 할머니, 매일 아침 등산을 하십니다. 건강을 위해서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 포카리 스웨트 한 병을 쭉 들이키십니다. 땀 흘렸으니까 전해질 보충해야지. 이렇게 3년을 하셨어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계속 올라갑니다. 7에서 8로, 8에서 9로 약도 먹고 운동도 하는데 왜 안 떨어지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르신 운동하고 나서 뭐 드세요? 포카리 한 병 먹어요. 땀 많이 흘려서요? 바로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루에 설탕 8스푼씩을 건강하다고 드시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물로 바꾸라고 했더니 3개월 만에 당화혈색소가 7.2까지 떨어졌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당뇨 환자는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정상인은 당분을 먹어도 인슐린이 나와서 처리하지만 당뇨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동 안 합니다. 그럼 당분이 혈액에 쌓입니다. 이온 음료로 설탕 8스푼을 한 번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치솟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옵니다. 혈당 스파이크가 자꾸 오면 혈관이 손상됩니다. 혈관벽에 상처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결국 합병증으로 이어집니다. 눈, 신장, 신경, 혈관 모든 게 망가집니다. 제로 음료든 이온 음료든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식습관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단맛에 길들여지면 정상적인 음식이 맛없어집니다. 채소는 싱겁고 현미밥은 맛없고 생선은 비리고 결국 달고 자극적인 음식만 찾게 됩니다. 당뇨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식습관입니다. 식습관이 망가지면 혈당 관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제로 음료는 완전히 끊으십시오. 당분이 없다고 해도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습니다. 단맛 중독을 끊어야 합니다. 처음엔 힘들어도 2주만 참으면 혀가 바뀝니다. 둘째, 이온 음료는 꼭 필요할 때만 드십시오. 일반적인 운동이나 산책 정도는 물만 드셔도 충분합니다. 마라톤, 등산 같은 격한 운동 후에만 그것도 물로 2배에서 3배 희석해서 드십시오. 설탕 농도를 낮추는 겁니다. 셋째, 갈증남 무조건 물을 드십시오. 간맛 나는 걸로 갈증을 해소하지 마십시오. 물이 최고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로 음료 끊기 힘드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오늘 하루만 안 드시는 겁니다. 내일은 또 내일 생각하시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일주일, 2주 지나면 안 찾게 됩니다. 이온 음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끊기 힘드시면 절반만 드시고 나머지는 물로 채우십시오. 그 다음엔 3분의 1만 드시고요. 조금씩 줄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3가지 습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식사 전 물 벌컥벌컥 마시기, 물 대신 차와 커피 마시기, 제로 음료와 이온 음료 맹신하기,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하고 계시다면 오늘 당장 멈추십시오. 당뇨는 습관병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합병증을 불러오고 결국 수명을 단축시킵니다. 물 하나 제대로 마시지 못해서 쓰러지는 일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은 여러분 손에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제로 음료는 인공 감미료로 단맛 중독을 만들고 이온 음료는 설탕 폭탄으로 혈당을 급등시킵니다. 둘 다 식습관을 망가뜨리고 혈당 관리를 방해합니다. 제로 음료는 완전히 끊고 이온 음료는 꼭 필요할 때만 희석해서 드십시오. 물이 최고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당뇨 환자가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물 습관 3가지. 첫째, 식사 전에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 배가 불러 식사를 거르면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갈증 나기 전에 미지근한 물을 조금씩 자주 되도록 식후에 드십시오. 둘째, 물 대신 차나 커피를 마시는 습관. 카페인, 이뇨작용으로 탈수가 되고 혈액이 끈적해져 혈당 조절이 실패합니다. 차와 커피는 하루 한두 잔만, 나머지는 맹물로 드십시오. 셋째, 제로 음료와 이온 음료를 맹신하는 습관. 인공 감미료는 단맛 중독을 만들고 이온 음료는 설탕 폭탄입니다. 제로 음료는 끊고 이온 음료는 꼭 필요할 때만 희석해서 드십시오. 여러분, 물은 약입니다. 혈액을 맑게 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하고 혈당을 안정시킵니다. 하지만 제대로 마셔야 약이 되고 잘못 마시면 독이 됩니다. 당뇨는 무섭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상식입니다. 물은 많이 마시면 좋다더라. 차도 물이니까 괜찮겠지? 제로 음료는 당 없으니까 안전하겠지? 이런 잘못된 상식들이 여러분의 건강을 망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내일부터 하겠다고 미루지 마십시오.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작은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냉장고에 있는 제로 음료, 이 음료 버리십시오. 아깝다고요? 여러분, 건강이 더 아깝습니다. 차와 커피, 오늘부터 하루 한 잔만 드십시오. 그리고 물병을 준비하십시오. 식탁에, 거실에, 침대 옆에,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물을 두십시오. 그래야 자주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뇨는 관리할 수 있는 병입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음식 조절만으로도 안 됩니다. 물 한 잔 제대로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20년간 시니어 건강을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작은 습관의 축적입니다. 오늘 물 한 잔 제대로 마시고 내일도 물 한 잔 제대로 마시고 그렇게 1년, 2년 쌓이면 여러분의 혈당은 안정되고 합병증은 예방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이 지키는 겁니다. 의사도 약도 완벽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습관 하나만 고쳐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2개 고치면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개 다 고치면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물 한 잔이 여러분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당뇨와의 전쟁, 물부터 제대로 마시십시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김호영 박사가 앞으로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